여러분, 누군가에게 베푼 선의가 훗날 거대한 재앙으로 돌아온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오늘 유비의 눈앞에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황건적에게 쫓겨 목숨을 잃기 직전인 한 장수. 유비는 망설임 없이 그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장수가 훗날 한나라의 황제를 폐위하고 수도 낙양을 불태우고 천하를 공포로 물들인 그 이름, 바로 동탁이었습니다. 비극은 언제나 선의의 얼굴로 찾아옵니다. 과연 무슨 일이 펼쳐진 것인지 이번 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유비 삼형제는 스승 노식을 찾아 광종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목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한나라 관군이 황건적에게 밀려 달아나고 있었고 그 선두에 덩치가 크고 수염이 덥수룩한 장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비는 즉시 군사를 몰았습니다. 유비가 말머리를 돌렸고 아무런 명령도 아무런 신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관우와 장비는 그 등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셋이 동시에 황건적 무리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언월도가 번쩍였고 장팔사모가 날아들었습니다. 유비도 쌍고검을 들고 힘을 보탰습니다. 쫓던 자들이 쫓기는 자가 되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황건적들이 모두 흩어진 뒤에 구출된 장수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흙먼지를 털어내며 천천히 유비 일행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덩치가 산만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 눈빛 어딘가에 방금까지 쫓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추려는 듯한 오만함이 번뜩였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너희 덕에 위기를 면했구나. 그래, 너희는 어느 부대 소속이냐? 직함이 무엇이냐? 저희는 관직 없는 의병입니다. 유주에서 황건적을 물리치고 노식 장군을 찾아 이곳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의병. 그 말을 듣는 순간 동탁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의병이라고? 관직도 없는 의병 나부랭이들에게 목숨을 빚지다니. 이런 치욕이 따로 없구나. 어서 물러가라. 유비는 그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장비는 달랐습니다. 얼굴이 불다 못해 검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놈이 지금 뭐라고 했소? 목숨을 걸고 구해줬더니 고맙다는 말은커녕 천출이라 했소. 저런 놈은 살려둘 가치가 없소이다. 장비가 동탁을 향해 달려가려는 순간 유비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익덕, 멈추거라. 아, 형님, 저놈은 분명 나라의 해가 될 자입니다. 지금 없애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것이오. 그는 조정이 파견한 동중랑장이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관리를 해치는 것은 우리가 도원에서 맹세한 대의에 어긋난다. 알겠소이다. 형님 말씀을 따르겠소. 장비는 결국 장팔사모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여전히 동탁의 뒷모습을 좇고 있었습니다. 훗날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장비의 직감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동탁은 훗날 실제로 나라를 뒤흔드는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유비는 왜 막아섰을까요? 단순히 원칙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유비라는 사람의 깊은 곳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또 다른 신념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답은 역사가 대신해 주었습니다. 동탁과 헤어진 삼형제는 발길을 주준 장군의 진영으로 돌렸습니다. 노식은 이미 압송된 뒤였습니다. 현재로서는 도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비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노식 장군께서 목숨 걸고 싸우셨는데
황간놈 하나에 잡혀가시다니 이 나라가 대체 어찌 돌아가는 것이오? 익덕,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거라. 유비는 두 아우를 이끌고 주준의 진영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준은 당대의 명장이었습니다. 황건적 토벌의 최전선을 직접 이끌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삼형제의 무용을 전해들은 주준은 이들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삼형제는 주준의 휘하에서 황건적과의 크고 작은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실로 파죽의 기세였습니다. 관우의 언월도가 번쩍일 때마다 적진이 갈라졌고 장비의 장팔사모가 날아들 때마다 적의 진영이 무너졌습니다. 유비는 두 아우 사이에서 전군을 이끌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준 또한 삼형제를 앞세워 황건적의 본거지를 하나씩 무너뜨려 나갔습니다. 완성을 포위하여 항복을 받아냈고 주변 황건 세력도 차례로 소탕했습니다. 전투가 거듭될수록 세 형제의 이름이 퍼져나갔습니다. 유주에서 온 의병 삼형제. 관직도 없고 배경도 없지만 전장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앞서는 자들. 장수들 사이에서도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오르내렸습니다. 그 무렵 전장 바깥에서는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황건적의 수장 장각이 진중에서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동생 장보와 장량도 차례로 관군에 토벌되었습니다. 갑자년의 기치를 들어 실로 그 해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황건의 난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중원 곳곳을 피로 물들였던 그 거대한 난의 주력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꺾인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논공행상의 시간이었습니다. 도원에서 맹세를 하고 5만을 물리치고 수십만을 무너뜨리고 성을 구하고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황실의 후예가 칼을 들고 의병을 모집하여 나라를 위해 싸운 것입니다. 그에 걸맞은 자리가 주어져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공을 따져 유비에게 주어진 자리는 안희현위, 안희현의 현위였습니다. 그것은 지방 말단 현의 치안을 맡는 자리였습니다. 관우와 장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비는 입술을 깨물었고 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구해준 자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가버렸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더니 돌아온 것은 말단 벼슬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관우와 장비에게는 아무런 자리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비가 안희현위로 부임하면 그들은 그저 따라가는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탁에게 화를 내지 않았고 주어진 벼슬의 크기에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관우와 장비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형이 말단 현위로 부임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 마음. 도원에서 하늘을 향해 맹세를 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두 사람은 유비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아무 말 없이 유비가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함께한 도원 결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울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초라할 때도 옆에 있어주는 것. 그리고 동탁을 구해주고 나서 장비가 들었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동탁은 훗날 실제로 황제를 패하고 낙양을 불태웁니다. 그렇다면 유비가 장비를 막은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유비는 그 순간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 판단했습니다.
눈앞에 쫓기는 사람이 있었고 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래를 알고 행동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유비라는 사람이 평생 붙들고 간 원칙이었습니다. 선의는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역사가 비정했을 뿐입니다. 안희현이로 부임한 유비. 말단 벼슬이었지만 유비는 성실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백성들을 다독이고 치안을 바로잡고 작은 고을이었지만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정에서 파견된 도구가 안희연으로 찾아왔습니다. 도구, 지방 관리들을 감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유비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유비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비의 옆에서 장비의 눈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비도 굳이 장비를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다음 이야기는 다음 화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